안녕하십니까. 문학 원격 수업 이춘풍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번 시간에 이춘풍전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였지요? 예, 예, 맞습니다. 춘풍이, 그지? 주인공이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추월이가 나왔지요, 그죠? 장사를 하러 평양에 간 춘풍이 기생추월에게 반해 재산을 탕진하고 머슴살이 했다, 그죠? 그리고 춘풍의 아내가 회계비장이 되어서 평양에 찾아갔고, 회계비장이 춘풍을 매질하여 꾸짖고 또 추월을 문초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했지요. 그리고 돈을 찾은 춘풍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아주 교만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춘풍의 아내가 비장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춘풍을 꾸짖고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요. 그리고 끝부분은 어떻습니까? 춘풍 부부가 의식을 풍족하게 누리고 화목하게 해로했다는 내용이죠. 그죠? 오늘 이걸 통해서 전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와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그걸 느끼면서 그때 시대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중심적 가치관의 형성, 여성의식의 성장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이 작품이 반영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 시간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춘풍전의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춘풍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뭔지, 또 문학사적 맥락이 뭔지 작품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걸 배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춘풍전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과서 72쪽 이해하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주요 사건과 인물을 이해해보자 하고 도식화되어 있죠. 1번항 다음 빈칸을 채우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사건의 흐름, 그죠? 주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죠? 평양과 서울, 그리고 춘풍과 춘풍원의 인물됨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사 평양간 춘풍이 기생추월에게 반해 재산 탕진했죠. 무슨 됐다, 그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뭘로 될까요? 예, 좋습니다. 춘풍의 아내가 회계 비자로 남장에서 평양 간다는 내용 이야기 되겠지요. 예. 그런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게요. 회계 비장이 춘풍을 매질하게 하여 꾸짖고 추월을 문초하여 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줄거리 어찌 됐죠? 예. 돈을 찾은 춘풍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아주 교만하게 대했죠, 그죠? 조선의 양반의 허위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잖아, 그죠? 그리고 다음은, 그죠? 춘풍 아내가 다시 비장 모습으로 춘풍을 꾸짖고, 그죠? 자기 정체를 밝히는 내용 부분 고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결말 부분, 그죠? 화목하고 백년해를 했다는 내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평양과 서울에서
춘풍이 보여주는 태도 차이를 말해보자. 춘풍은 평양에서는 모섬살이 할 때는 아주 비굴한 태도를 보였지, 그지? 그리고 비장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요. 근데 서울 돌아와서는 어쨌습니까? 예, 서울 돌아와서는 음식 타박하고, 그죠? 그들은 피곤했죠, 그죠? 예, 거기에 되겠습니다. 태도 차이는, 그지? 예, 예. 파랗게 적어놨죠, 그죠? 평양과 서울, 그죠? 평양은 무슨 비굴한 태도, 울면서 자신 잘못, 서울에서는 음식 타박 그들 피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수업이 좀 길었지, 그죠? 내용 길다 보니 길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을 수 있으니까 쌤이 말을 빨리 하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1번에 3번 항을 볼까요? 3번 문제. 1과 2의 활동 결과, 그죠? 줄거리, 사건 흐름이었죠. 그리고 서로 평에서 춘풍의 태도, 이것과 활동 결과, 보기를 참고하여 춘풍과 춘풍 안의 면모를 비교해보자. 춘풍 어떻고 춘풍 안에 어떻습니까? 면모를 먼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김 씨가 믿지 않기로 이후로 만약 방탕한 일이 있거든 내가 비루한 놈의 자식이로소이다. 요 말은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는 춘풍의 다짐이지, 그죠? 난 절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 춘풍 다짐입니다. 그 밑에 수기를 다시 써주니, 수기는 손수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손으로 직접 써서 다시 써준다 이런 뜻입니다. 수기를 다시 써주니 그 말은 그죠? 손으로 직접 써 다시 춘풍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기를 다시 써서 주니 춘풍 안에 거동보소. 웃으면서 수기를 받아 함농 속에 넌지 넣고 이날부터 치산할제 바느질 길쌈 다 하겄다. 오품 받고 버선 짓기 한 돈 받고 뜨개 버선 두 돈 받고 한삼 짓기 봄이면 삼배 놓고 여름이면 모시누비 가을이면 염색하기 겨울이면 무명 놓고 이렁저렁 사시절 밤낮 없이 힘써하니 4, 5년 내에 의식이 유여하고 가세가 풍족하다. 네, 여기서 이제 춘풍 아내가 이렇게 춘풍이 써주는 약속 그걸 이제 넣어놓고는 이날부터 치산할제, 치산하다는 것은 집안일을 이렇게 잘 보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원의 의식이 유효하고, 의식이 유효하다는 건 여유가 생기고 가세가 풍족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춘풍아이는 경제적으로 지혜롭기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죠? 춘풍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춘풍은 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춘풍이 아내 덕으로 의복을 잘 차려입고 맛난 음식에 배부르고 집안 술로 매일 장취하여 가래침도 겨누어 뱉고 곤자손이에 기름지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그래서 춘풍이 지금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태도가 달라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때 춘풍과 춘풍 안의 면모를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춘풍은 주석에 빠져 가산탕진하고서도 아내에게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아주 무능하고 한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춘풍 아내는 그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시답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춘풍은 쌤이 수업 시간에 그랬죠. 그 등교 수업 시간에 쌤이 파란 걸로 줄 거 가지고 그 핵심적인 그 수식어를 다 빼고 핵심적인 이런 게 들어가야 답안을 작성해야 이렇게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가장 핵심은 뭡니까? 춘풍은 무능하고 한심한 인물인데 반해 춘풍은 유능하고 저런 인물이다. 이러면 핵심 답이 됩니다. 좀 더 풍부하게 쓰면은 갈로까지 다 그렇죠. 그래서 춘풍은 주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아내에게 가부장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번호가 한시함 이 문제 반에 비교해야 되니까 그 둘을 세워야 되죠. 춘풍안에는 건면하게 일하여 재산을 모으고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해내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답안을 작성할 때는 춘풍은 어떠하고 춘풍 안에는 어떠하다 이렇게 적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춘풍은 무능하고 한심한 인물. 여기 가장 핵심이죠. 춘풍 안에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 여기 포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들어가면 더 좋고 그죠? 답안은 고려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1번 문제였죠. 전체 문제가. 다음 2번 문제는 깊이 알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 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에서 감상해보자 그랬죠. 그죠? 과연 이 작품이 그죠? 사회 문화적 맥락, 그때 당시의 어떤 조선 후기 당시 사회의 모습과 이 작품의 연관성, 그 문학사적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춘풍전 외에 또 다른 어떤 작품이 문학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가, 거기에 비춰서 감상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지문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장기전이죠. 이 장기전은 4년 전에 수능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기전은 선생님이 요약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참고해가지고 기록할 거는 기록하도록 합시다. 이 장기전은 먼저 말하겠습니다. 예, 보여줄게요. 작자 미상이죠, 그지? 이거는 동물을 의인해, 여기서 동물은 장기입니다. 까투리 장기에 나옵니다. 동물을 의인해서 풍자 효과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춘풍전과 마찬가지로 판소리 사설 문체가 작품 곳곳에 드러납니다. 마치 편집자적 논평도 있다 했죠. 그것은 판소리 할 때 바깥에서 그 장면을 편집자가 논평하듯이 그래 말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어투가 그렇죠. 그죠? 그 판소리 사설 문체가 작품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주제는 역시 이춘풍전과 마찬가지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그런 남존여비와 계가금지. 지금은 뭐 쌤이 어릴 때와 달리 요즘은 뭐 이렇게 다시 두 번 결혼하는 것, 뭐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조선조 때는 여성이 계가가 딱 다시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냈어요. 그 계가 금지에 대한 비판, 조선 전개, 조선 후기로 오면서 그런 의식들이 샀던 겁니다. 그죠? 장기 전 들으면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장기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러 들어가다가 푸른 콩 한 알이 덩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장기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 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랴. 내 복이니 어디 먹어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직 그 콩 먹지 마오. 눈 위에 사람 자치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피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하고 그죠? 장기와 까투리가 들판을 가다가 콩알을 보고서 배가 고파 먹으려는데 그 까투리가 아내가 수상하니까 그 콩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는 빗자루입니다. 비로 삭삭 썩은 흔적이 힘이 괴상하다. 예. 요 부분 바로 뭡니까? 까투리가 장기를 말리는 근거가 입으로 훌훌 비로 삭삭 흔적이 힘이 괴이하니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있다는 거지, 그지?
바로 겁니다. 장기를 말린 근거 첫 번째. 그지? 사람 자체가 있으니 제발 먹지 마라 하고, 그지? 까투리가 애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다음 듣겠습니다. 에헤이, 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이때를 말하자면 동지섣달 눈 덮인 겨울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천산에 나는 새 그쳐 있고 만경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냐. 지금 장기는 까투리 말 안 듣고, 그지? 이른 한겨울 첩첩사에 눈 새인 곳, 천산에 새에 그치는 모든 산에 새는 다 그쳤다는 것은 너무 추워서 눈이 덮여 새도 날지 않는 거죠. 만경, 만은 숫자가 1만 만짜리 아주 넓은 것이죠. 경은 밭이랑을 말입니다. 밭이랑. 수많은 밭에 사람 발이 다 끊어졌는데, 발이 끊어졌는데 사람 자체 있겠느냐 하고 말 안 듣지요. 그죠? 그러니까 까투리도 그에 맞춰서 지지 않고 이야기하지, 그지? 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 사례는 그럴듯 하오마는 지난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자량하여 처사하오. 예. 장기 말이 그러니까 뭐 사리는 맞는 듯하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지난밤 꿈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지, 그지? 예. 지난밤 꿈에 그렇게 앞부분은 사람 자체 있을까 보냐, 까투리 말을 무시했죠, 그죠? 장기가 무시하다가 다시 까투리가 그래서 장기를 말리죠. 꿈이 너무나 불길했다. 그러니까네, 그지? 스스로 자량, 불길하게 자량하여 처사하고 자량,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라, 이렇게, 그지? 일 처리하고 해라. 말 안 듣고 이제 그러겠지, 그지? 다음 보겠습니다. 중략. 장기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기란 놈 얼룩 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깃짓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이 이제 판소리의 소설 조선 후기 요 소설 요 장기가 목을 쭉 빼가 꾸벅꾸벅 고개 지금 조천조천 콩 물어다니 요런 꾸벅꾸벅 그 전대 그 소설 같으면은 요래 구체적으로 요런 판소리의 소설이다 보니까네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죠? 적고 있습니다. 반달 같은 혓뿌리로 콩을 꽉 찍으니 두 곱에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방랑사 중에 저격시왕하다가 버금술에 맞히는 듯 와지끈 뚝딱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요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반달 같은 혓뿌리로 콩을 꽉 찍니 장기가 먹고 싶어서 콩을 확 찍어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찍어 먹는 요걸 그 틀로 잡으려고, 그죠? 잡으려고 그냥 꽉 두 곱에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두 곱해가 이제 그 이제 요 뭐시 털을 놔놓고 잡으려는 털입니다, 그죠? 거기 털을 놨는데 곱해가 둥그러지며 머리에 탁 치고, 그래서 방랑사 중에 저격시황하다가 그 소리가 중국의 진시황, 여기서 저격시황, 시황은 진시황입니다. 저격은 총으로 쏘는 겁니다. 진시황 때 방랑사에서, 그지? 장량이 마차를 타고 순행하는데 시황제를 저격하려고 했지만은 뒤따른 마차를 잘 못 맞췄어. 범술에 맞춰 엉뚱한 데 맞춘 겁니다. 시황을 못 주고 그 소리가 뻑뻑 이래 나는 겁니다. 그래 깜짝 놀라가 이렇게 빨리 피하고 그래서 그런 장면인데 그걸 여기서 이제 따가지고 판소리하는 창자가 넣어놓고 그게 소설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쫙 했는데 이제 그 소리가 아주 세게 났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마치는 듯 와지끈 뚝딱 부두둑 변통 없이 치었구나. 그래 그런 소리 나면서 변통 없이 치었구나. 그지? 아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딱 이렇게 잡힌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고집부리다가 까투리 말 안 듣고 고집부리다가 아주 위험해졌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되겠죠. 다음 계속해서 이 듣겠습니다.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땅을 치며 말하기를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 그 까투리가 보니까 앞이 막막하죠, 그죠? 그래서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고, 여자 말 너무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살이 뻗친다는 거죠. 바로 요 부분, 그지? 앞부분에서, 그죠? 장기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않고 까투리 할 수 없이 물러났는데 그래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덫에 잡히고 이래가지고 한 장면이죠, 그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망신 아내까지, 그죠? 바로 까투리 말을 무시한 장기가 비참한 결말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요 장면, 그 장기전에서 요 장면 여기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때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부장적 권위가 이렇게 비판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읽어봐야 된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이춘풍전 외에도 장기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봐서 문학 사적 맥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같은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면서 위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헤치고 당글당글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풀을 쥐어 뜯어가며 애통해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통해한다. 작자 미상의 장기전 중에서 그랬죠. 가부장적 권위가 실추되고 주체적인 여성성이 대도하면서, 그죠?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렇게 이춘풍전과 장기전 내용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 문항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이 이춘풍과 전과 장기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이야기해보자. 다음 그 밑에 하나의 지문이 있지, 그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존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상이 대두하였다. 그렇죠. 조선시대는 봉건적 사상 제도 그것 때문에 그죠. 남녀 역할의 구분이 뚜렷했고 여성은 사회 진출이 전혀 허용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죠. 조선 후기는 어느 기점부터 조선 후기라고 우리가 문학사에 이야기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지요. 임진왜란 전에는 그래도 평민들이 양반들의 말을 듣고 좀 따르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니까 속된 말로 양반 믿던 우리 백성들 다 죽겠다. 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의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서민의식이 대두되는 거지요. 그 서민의식이 대두되는 것이 문학사에도 그대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됩니다. 특히 문학사적으로는 작품에서는 장형화됩니다. 짧았던 글들이 많이 길어지고 시조 같은 경우 사설 시조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조선 후기 기존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
이 작품에서도 그렇죠. 그 장기전에도 그렇고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습니다. 양반도 또 비판받게 되겠죠. 그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상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두했다고 지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문학 상황이 이춘풍전과 장기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춘풍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김씨가 겪는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 태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상들이 형성화되죠. 그죠? 김씨가 겪는 건 어떤 겁니까?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춘풍. 그죠? 그리고 생활력이 강하고 진취적인 아내 김씨죠. 이 두 사람이 사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죠? 겪는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 태도, 이걸 통해서 바로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고 추정의 의식을 지닌 여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에서는 어찌 되어 있죠? 예, 장기전에서는 그렇죠, 그죠? 까투리 말 듣지 않고 고집피우다 죽기는 장기 모습, 그죠? 그걸 통해서 형성화되어 있죠.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 주체적 여성 의식이 대두되는 면들,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까투리 말 듣지 않고 고집피우다 죽기는 장기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2번 문항 봅시다. 예. 보기를 참고하여 이춘풍전과 장기전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찾아보자. 네. 이 작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 판소리계 소설이라 그랬죠. 그 특징, 판소리 소설은 말 그대로 판소리로 노래 불려지던 것이, 그죠? 소설로 그 말들이 정착된 소설. 일반적 소설들은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삼국지와 수호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새롭게, 그죠? 소설이 창작되는데, 창작대가 조선 후기까지 쭉 옵니다. 그죠?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들은 계속해서 판소리로 계속 창작해서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 이 사람 노래 부르고 그걸 또 굽이 전성된다고 합니다. 굽이 전성되면서 노래 부르는 창자에 따라 판소리 광대죠. 따라 노래 말들, 이야기들이 보태지고 깎이고 됩니다. 그게 적청된다고 합니다. 구비전성 적청되면서 쭉 이어져옵니다. 이어져다가 소설로 이렇게 정착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 특징은 산문이면서 운문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율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풍자와 해악, 판소리에 있는 풍자와 해악이 판소리계 소설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밑에 네모 속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눈으로 확인해서 보입시다. 보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정착한 소설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소설을 일컫는다. 판소리계 소설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풍자와 해악을 기반으로 현실적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또한 표현면에서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의상어나 의태어의 사용, 하는 말이, 나, 거동보소처럼 대화나 동작 제시를 위한 말의 반복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네. 밑에 보기 쭉 흩어져 있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 눈에 잘 보이도록 구분해 가지고 번호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첫째 특징, 1번에 가죠. 여러분도 교과서에 표시를 하면 좋겠네요. 풍자와 해학을 기반으로 현실적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아까 잠시 까투리가 장기가 콩 찍어 먹는 장면 그럴 때 그죠? 펼쳐들고 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제대로 조춤조춤 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죠. 그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생동함이 고스에 그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표면에서 두 번째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운문체와 산문체 결합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판소리의 소설은 소설로서 산문이지만 원래는 노래 불려졌었기 때문에 운문적 요소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다음 세 번째, 하는 말이나 거동보소처럼 대화나 동작 제시를 위한 말의 반복. 역시 특징인데 이것도 뭡니까? 어디서? 원래 판소리 할 때 판소리 광대가 그 청중들 모아놓고 노래하면서 그죠? 그죠? 노래는 창이죠. 대사도 하죠. 노래 창과 안일이를 하죠. 안일이 할 때 그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청중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래 하는 거다. 거동보소 하는 말에 거동보소 이런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동작 제시를 하는 옛말 쓰는 것은 바로 판소리의 소설은 노래 불려주고 판소리 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게 특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춘풍전과 장기전에 이런 세 가지로 나눠볼 때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춘풍전과 장기전은 내용 자체는 뭡니까? 모두 가부장적 사회를 풍자하면서도 해학성이 두드러졌지요. 그리고 둘 다 모두 공통점은 운문체와 산문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이 춘풍전에서는 대화를 제시하는 말인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해 장기전에서는 그죠? 장기전에서는 꾸벅꾸벅 조첨조첨 이런 의태어들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뚝딱 푸드득 의성어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쓰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뭡니까?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을 이춘풍전과 장기전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판소리계 소설 특징 요소들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 정리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진도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펼쳐보기 문제죠.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을 비판적 창의로 수용해보자. 1번, 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가 지닌 면모를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자. 내라면은 춘풍과 뭐지? 그 아내 김씨를 이렇게 보겠다 저렇게 보겠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춘풍은 가장임에도 무책임하고 방탕하고 아내 김씨는 거짓이라고 지혜롭다. 그래 되겠죠. 또 춘풍은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스스로 반성했다기보다는 비판한다면 뭔가 스스로 반성하는 김씨에 의해 수동적으로 변화된 의존적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춘풍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용서해준 김씨는 지혜롭고 아량 넓은 인물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비판해 본다면 여성으로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했는지는 조금 의문일 수 있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지? 여성으로서의 그 남편하고 했던 삶 자체는 정말 행복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그 밑에 2번 문제 봅시다. 일의 활동계를 참고해서 현대를 배경으로 춘풍의 아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여러분이 창작한다고 가정하고 작품 제목과 줄거리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제목 뭐로 적을까요? 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시답 제목 한번 내보면 이렇습니다. 춘풍내에 부는 봄바람. 춘풍내에 부는 봄바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김아무개는 지인의 중매로 이 춘풍과 결혼한다. 춘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으나 하고 밑에 여러분 한번 창작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줄거리를 선생님 예시답으로 쭉 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학습 활동을 쭉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75쪽에 있는 작품 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 갈무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있어 지난 시간에는 인물과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을 이번 시간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죠?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화사적 맥락 장기전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판소리의 소설로서의 특징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춘풍전 감상의 힘을 다지는 뜻에서 같이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춘풍전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이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 기생 추월 등 개성적인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태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춘풍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그것을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한다. 장사를 한다며 평양으로 간 춘풍은 기생 추월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추월의 집 종으로 전락한다. 추월은 돈과 이익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물인데 이러한 인물은 조선 후기 세태소설에 흔히 등장한다. 반면에 춘풍의 아내는 생활력이 강하고 어진 인물이다. 춘풍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여러 번 남편을 깨우쳐 주려 하지만 춘풍은 도리어 가부장으로서의 헛된 위세를 부리면서 아내를 무시한다. 춘풍의 이러한 면모는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춘풍이 추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자 아내 김씨는 지혜를 발휘하여 수모를 겪고 있던 춘풍을 구제한다.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삶을 개선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성장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이춘풍전은 돈이 삶의 조건과 밀접해진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태와 한층 성장한 여성의식 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다. 그렇죠. 요 이춘풍전은 인물을 통해서 반영된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의식의 성장을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의 붕괴의 모습을 물질적 가치관의 팽배를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상업의식이 생기고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 인물 추월을 통해서 그죠?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또한 이 작품은 내용과 표현의 측면에서 판소리적 성격이 강하여 판소리계 소설로 평가되며 이춘풍, 아내 김씨, 기생 추월과 같은 유형의 인물이 당대에 연행되던 판소리,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 등에 나타나는 등 판소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렇죠. 문학사적 맥락에서 내용과 표현 측면에서 판소리적 성격이 강하여 판소리계 소설로 평가된다 그랬죠. 그죠? 문학사적 맥락 장기전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그죠? 이춘풍, 안해 김씨, 기생출 같은 유효 인물이 당대 연행되던 판소리 강릉 매화타령, 왈자타령 등에서는 판소리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것은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 서로 유사한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죠? 그런 나오죠.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이렇게 같이 연관되고 감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이나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관련지어서 살펴보는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학사적 맥락이나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더 읽을 거리, 작자 미상, 배비장전.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로 기생의 계교에 넘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배비장을 통해 위선적인 지배층을 풍자한 작품이다. 배비장전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제 더 읽을 거리에. 역시 이걸 판소리 사설의 문체의 특징이 잘 나타냈습니다. 발치설화, 미개설, 미개는 살디주죠. 디주 안에 그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죠? 디주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살려주사 하고 막 나가 그러죠. 혹시 그런 장면 봤는지 그 양반이 위선으로 인해서 조롱되고 풍자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배비장전, 그죠? 아주 재미있고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작자 미상, 정수정전. 조선시대의 영웅소설로 여장군전이라고도 한다.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 정수정이 남장을 하고 펼치는 무용담을 그린 작품이다. 정수영전 역시 요거를 우리가 참고로 넣는 것은 바로 여성이 영웅으로 여성 중 영웅으로 활약상을 그려놨 그지? 그런 측면에서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춘풍전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그죠? 사회 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학습 활동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죠? 선생님이 시험에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을 낸다면은 학습 활동을 참고해 가지고 많이 내니까네 좀 더 깊이 있고 세세하게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죠? 현대시 그죠? 백석의 남신주 유동박 지봉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